저희가 이제 그 개인 방송에서 갖고 있는 별명이 있잖아요. 뭐죠? 진중권 맛집이라고. 네. 근데 오늘 들었네요. 오늘도 이제 또 이 진중권의 이슈를 갖고 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 솔직히 그 댓글에서도 계속 보이는 얘기지만 네네. 진중권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사를 읽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이 네. 사람에 관련된 기사, 페이스북, 기타 등등 읽는 게 스트레스인데 워낙 무논리야 뭐 그 초딩들 싸우는 것처럼 네. 찡찡대는데 그걸 언론에서 계속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딱 진중권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 있으면 네. 사실은 끊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없으니까 이왕 그럴 수 없는 거는 까야죠. 그렇죠. 무관심을 모두가 할 수 있지 않으면 그냥 까는 게 정답이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거봐 쟤네 아무 말 못하잖아. 찔리는 그렇죠. 게 있어서 그래. 이게- 자 여기를 이게 보십시오. 이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성대모사 부탁드리고요. 진중권이 뭐라고 했냐면 어디에 참석해서 했냐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 공부방 제1강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 진부하다. 벌써 확 지루하다. 아니 근데 지루한 것도 있는데 네.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진중권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국민의당에서 열은 거잖아요. 독일어로 그게 뭐지? 정의. 모르죠. 저스티피케이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온 국민의 온이 네. 나는 이제 모든 국민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오신 분들만 해당되는 온. 온. 그러니까 그 국회에 행사를 할 때 온 국민들. 컴온. 안 온 국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온 국민들 있죠. 온 국민들은 진중권의 강연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ON이래요. ON. ON. 그러니까 국민 위에 이 새끼들이 군림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아무튼 네. 국민의당 주최로 열린 온국민 공부방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와서 저도 그다지 대통령 비판 잘 안 한다. 네가. 네. 네.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대통령은 참모들에 의해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다른 혼자 빚을 내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씹으렸나 봐요. 네네. 그렇죠. 다른 혼자 빚을 내지 못하지. 그렇죠. 근데 태양이 있으면 빚을 내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누구죠? 여러분이 태양입니다. 짠 것 같네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태양입니다. 네, 짠 저 것 문재인은 같지만,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빛을 받아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문을 보는데 이분은 정말 참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걸 느끼는데 문 대통령을 보면 그게 없다. 친문 패족들이 노무현 팔아먹고 있는 걸 웬만한 자기 철학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막았을 거다. 그런데 그분한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거 말이 좀 너무 이상한데 일단 노무현 대통령을 띄워줬어요. 네. 연설문이 뭐 많이 고민을 하고 철학이 들어있고 근데 문 대통령은 그게 없다. 근데 이거를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워낙 달변이시고 네네. 워낙 논리적이시고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상 역사를 볼 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필적하는 어떤 달변가가 있을까요? 세종대왕님이 계십니다. 세종대왕 말하는 거 맞나요? 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네. 이런. 근데 물론 그렇죠. 네. 뭐 말재주나 이런 언변으로 올 때는 뭐 노회찬 전 의원 뭐 그 정도?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뽀송한 사람 왜 안 나오나 했다. 김 선생인가 뭐 요새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요. 근데 이제 물론 말을 잘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진심이 묻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진심이 묻어 있는 말을 하면 말이 조금 뭐 느리거나 어눌하거나 약간 뭐 심지어는 문법에 안 맞을지라도 네. 그 철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데선 철학이 느껴지지 않는다잖아요. 그리고 친문 패족.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본인의 어떤 그 진중권의 정체성을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야. 그렇죠. 꼴보기 싫은 거지. 왜냐면 자기가 그래서 그치. 잘렸으니까. 근데 그래서 잘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지가 나도 특혜인 것 같다. 자기가 거기서 더 버텼으면 그때 당시에 여론이 엄청 나빠졌어요. 네. 쟤는 석사인데 어떻게 교수를 하고 있지? 한번 조사해 볼까? 그때 딱 사표를 냈다고요. 그렇죠. 근데
쥐가 사표를 내놓고서 나는 저 친문들에 의한 희생양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 바뀌고 그다음에 JTBC 신년 토론에 나와갖고 요새 좀 힘듭니다. 우리 손석희 사장님께서 좀 잘 좀 감안해 주시면 뭐 이런 얘기하고 다들 그때 겉옷을 입고 와서 근데 혼자 오들오들 떨다가 스튜디오가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여자도 그 여자 아나운서도 잘 버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정말 꼴 보기 싫었는데요. 아무튼 그딴 말을 짓거렸어요. 네. 짓거렸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뭐 또 그런가 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 청와대 이제 수석이 네. 이제 반박을 했죠. 반박. 네네. 일단은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어디서 누구에게 확인해서 저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거짓이다. 말씀 자료 초안을 올렸다가 당신이 직접 연필로 가필하거나 교정한 문안을 받아보고 어떤 때에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심도 하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진정 교수의 뇌피셜이다. 보지 않은 사실을 상상하는 건 진중권 씨의 자유입니다만 확신하고 남 앞에서 떠들면 뇌피셜이 된다. 꼭 참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승창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문 대통령이 남이 써준 것 읽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대체 진중권 씨는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들은 것일까? 이렇게 이제 세 분이서 반박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걸 보면 진중권이 예전에 토론에 나가서 한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 뭐 이런 경향 유희곤 기자입니다. 뭐 그 얘기를 깔까요? 그러니까 유희곤 기자 만나봤냐고. 그 만나는 보셨나요? 네. 막 그러니까 저는 만나봤는데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성대모사에 욕심을 내세요? 어쨌든 네. 그렇게 반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받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진중권 씨에게 묻고 싶어요. 네. 만나는 보셨나요? 청와대 들어는 가보셨습니까? 진짜 청와대 들어가서 일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전에 일하신 분들 연설 어떤 초안 작성하고 이러신 분들이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경험자의 입장에서.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부정하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자기 모순과 싸우시는 분이거든요. 진중권도. 진중권은 일찍이 제가 이제 진중권의 패턴에 대해서 공식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오늘 또 나오나요? 자, 진중권의 그 토론 공식입니다. 1. 1단계. 상대방을 막 비난을 합니다. 뭐 근거가 있든 없든. 예. 그럼 2. 상대방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막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3. 됐다. 말을 말자 내가. 하고 갑니다. 가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뭐 됐어. 내 말 말을 너 몰라서 그래. 내 말 들어봐. 말을 말자 진짜. 내가 이거 이래서 수준이 안 맞아 갖고 진짜. 이런 식이 늘 동일한 패턴인데 아마 이 사건도 동일하게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지금 지금 청와대 수석들이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조목조목 얘기를 했죠. 네네.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 어디서 들었냐, 얘기를 좀 해봐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진중권이 재반박을 합니다. 유치하기는.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어요. 이게 아니다. 나는 청와대를 가봤다. 아니면 내가 몰래 봤다. 거기 몰카 설치했다. 뭐 내용을 들었다. 네. 아니라 유치하기는. 내 말을 앵무새처럼 남의 글을 그대로 읽는다는 뜻으로 이해한 모양이다. 야,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지. 네. 그 문장을 읽으면 이 사람은 그냥 남이 써준 거 읽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그렇죠. 원고 교정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연설에 자기 철학이 없는 얘기, 자기 철학이 없다는 얘기다. 내 식구 철학과 양념 발언 빼면 기억나는 게 없다. 근데 그 많은 연설과 그 많은 발언 중에서 얘는 내 식구 철학하고 양념만 기억난대. 왜냐면 그거는 살짝 그 내용 갖고서 또 좀 깔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까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유를 알아요. 내 식구 철학과 양념 발언 빼면 기억나는 게 없다는 그 발언에 대한 이유를 압니다. 네. 진중권 씨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그게 요즘은 머리가 나빠도 이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네이버든 다음이든 들어가셔서 검색 포털 들어가셔서 문재인 대통령 명연설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게 뜹니다. 저렇게 또 제가 한 말을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얘기하려고.
많이 떠요. 그런데 네. 지는 양념밖에 기억나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 치열한 고민의 흔적, 평생에 걸쳐 형성해온 철학을 읽을 수 있다. 네.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 아 그러면 진중권 씨는 네.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비판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나 보네요. 아니요. 그때도 비판을 하고 네. 뭐 저게 진보냐 뭐 엄청 까댔었고요. 네.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을 띄워주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띄우는 게 주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매기려고 띄우는 거죠. 갈라치기 하려고. 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적이 정해지면 그 적을 쓰러뜨린다? 그 적을 모욕 준다? 그런데 필요한 거는 내 편, 네 편이 없어요. 다 갖다 써. 그러고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기억도 못 할 거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야, 너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했잖아. 아, 얘는 참 답이 없구나. 진짜. 너는 진짜. 지금 이 현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비교하기 메타피직스를 보시면 그 가버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워터가 굉장히 핑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나올 네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 대통령의 연설엔 빠져 있는 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네. 전직 참모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친구는 참 잘 두셨는데 참모는 좀 잘못 두신 듯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거 그 여고딩들이 네. 그 채팅할 때나 쓰는 말투인데 그걸 갖다가 페이스북에 써놓으셨네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이동하는 동안에 네. 또 뭐 써질러 놨다면서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있었냐면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이제 전직 그 비서관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심을 하고 한 발언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한 얘기 그냥 흘러들이면 될 것을 전직 청와대 참모가 셋이나 덤벼드네. 이들이 발끈하면서 슬쩍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 얘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을 찾아 읽는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통째로 가리고 연설문 문구를 수정했니 안 했니 하고 슬쩍 논점을 옮겨버리는 거죠. 즉 통치 철학의 문제를 원고 교정의 문제로 바꿔놓고 우리 각하도 교정을 했으니 철학이 있다라고 맹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증샷까지 올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청한 문바들에나 통할 허접한 기술을 선수에게 걸고 들어오면 곤란하죠. 선수요? 누가 네. 선수인가요? 제가 선수입니다. 대통령의 철학의 빈곤, 참모들의 지능의 결핍,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도 둘 사이의 질적 차이를 못 느낀다면 참모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자라는 문해력을 충성심으로 보충하겠다는 건지 참모 셋이 거의 수령을 옹호하는 총폭탄이 되겠다는 결사보위의 태세로 덤벼드네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세 분의 수준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연설비서관을 지냈던 분과 비교해 보세요. 그럼 수준차가 확연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 수준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썼으니. 아니 수준이 높은 사람이 수준이 낮은 사람을 가르치고 뭔가 교정을 해주는 건 이해가 네네. 되는데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이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린 페북을 보고 혼자서 흐뭇해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요? 강원국 연설비서관입니다. 요새 EBS에도 나오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연설비서관이었던 본인은 화장실에 가서 혼자 으흐 하고 웃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그쪽 업계에서는 네네. 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으시다가 네. 그분이 언제였나?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혼난 얘기하면서 네, 맞아요. 빵 떴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그 당시에 참모들이 지금 참모보다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럼요. 뭐 네. 근데 지금 참모, 뭐 그때 참모,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드로메다를 지나고 네. 또 지나야 그래서 이제 발바닥쯤에서 만나는 게 진중권인데 그렇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런 분들을 감히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네. 제가 요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2017년 6월 기사인데 네. 누리꾼 폭풍 감동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근데 이거 전문이 너무 길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정연설은 각자 찾아보시고요. 네. 전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좀 읽어드리려고요. 1번 시정연설을 일부러 찾아 들을 줄이야. 역대 최고 시정연설이었다. 2번 살다 보니 청와대 팔로잉하고 시정연설까지 챙겨 듣는 날이 오네요. 3번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4번 여기 한국 맞나요? 5번 11조 2천억으로
2천억 원으로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다니. 6번 국민들의 퍽퍽한 삶 챙기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문장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느껴져서 울컥합니다. 국민들도 더욱 힘내어 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문재인 정부. 몇 번이었죠? 7번 명연설이다. 8번 오바마 연설 이후 처음으로 감동받음. 자 보세요. 아니 네티즌들, 누리꾼들 이게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일반 시민들 이렇게 감동받았다는데 그럼 뭔가요 도대체? 저기 문바들의 그 댓글 도배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길 수가 없네요. 증거를 드리면서도 인정을 안 하니까. 전 댓글 조작입니다. 그 드루킹 그 사건 보셨죠? 진짜 한 대 치고 싶은 게 네네. 정말 진중권하고 같이 방송하는 느낌이어서 정말 대단히 연기력이 늘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신들린 연기.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연설이 있죠. 네네.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네. 2018년 9월 19일 네. 네, 평양에서 하신 연설. 제가 한 문단만 읽을게요. 네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그림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요 문장 문장 중에서 이거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네. 이거 워딩이 진짜 끝내준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북한에 가서 네. 북한 사람들 평양에서 네. 북한 사람들 앞에 놓고 자 정말 진중권 씨 정말 평양 가서 이런 연설 한번 할 수 있나요? 평양도 못 가봤죠. 가볼 일도 없을 것 같고. 비행기 타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월북하면 몰라도 그죠? 한번 좀 사람들을 놓고 본인이 한번 연설을 해서 박수를 받아보세요. 요새 진중권 씨한테 박수를 쳐줄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요? 네. 왜냐면 그 안철수는 우리 진중권의 내 마음속의 대통령이거든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안철수도 요새 잘 안 보이는데. 그럼 안철수 마라톤 중계나 해야겠네요. 그러면. 같이 뛰어야죠 이제. 운동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뭐 킥보드라도 타든가. 킥보드요. 네. 그래서 뭐 진중권 씨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본인 논리에도 계속 말리는 것 같고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청와대 전 수석들이 막 발끈하네. 아이고 재밌어라. 내 가치가 이 정도야. 야 나한테 한 3명은 붙어야지 커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3명이나 붙어? 어이구 좀 더 붙어보지. 네. 왜? 어그로를 끌어야 자기가 돈도 벌고 외국에 있는 부인한테 송금도 하고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비도 보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페북러잖아. 그렇죠. 페북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글자당 얼마씩 받나 혹시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네. 페북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언론에서 받아 적어주는 것도 그게 무슨 원고료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페북에서 이렇게 썼다. 뭐 여기 지금 또 뭐 무슨 시를 갖고서 둘이 설전이 붙었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그냥 집에서 페북질만 하는데도 네.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네. 뭔가 있다. 네. 여기 압수수색 해야겠네요.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 마포에 건물이 있다라는 뭐 유언비어도 있는데 한번 우리 시원하게 한번 털어주십시오. 아유, 뭐 시원하게 안 털, 그냥 슬쩍 털어도 다 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악성 루머를 동양대 표창장 직인 파일이 그 집 컴퓨터 안에 있다면서요? 아 진짜요? 조국 폴더가 있다고? 그러니까. 진중권 안에 진중권 컴퓨터에 조국 폴더가 찾았다. 있습니다. 이거 한번 외치셔야지 우리 검찰 형님들. 아유, 저는 아무 시원하게 얘기 한번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검찰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건찰이라 해서 건찰. 검찰. 이거 제가 발음이 좀 셉니다. 건찰. 네.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예. 뭐 이제 진중권은 그래요. 뭐 네.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다 모두 네. 우리 전 국민이 진중권에 대해서 무관심합시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 무관심한 게 맞는데 지금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욕을 해줍시다. 네. 모두에게 욕먹는 진중권이 돼서 네. 다시는 우리 쪽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입만 살아갖고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물에 빠지면 입만 뜨겠다. 나 진중권은
입도 안 뜰 겁니다. 물고기들이랑 떠드느라고 막 서로 야 내가 말이지 뭐 너 혹시 독일어로 뭐 이게 뭔지 아니 뭐 물고기가 뭔지 아니 막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입에다 비데를 쏴주고 싶어요. 아까 이제 보니까 댓글 중에 진중권 사진을 보고 누가 입의 위치에 항문을 갖다 놨냐고.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항문에서 나오는 거와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관심 어느 정도 그냥 희화하고 조롱하다 보면 본인이 그 관심을 뭐 즐긴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영찬 수석도 진중권이 관종 그 전략에 말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자기 비판적인 글을 또 쓰셨던데 어쨌든 간에 무대응하면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정작 센 사람들한테는 못 옮기는 게 네. 얼마 전에 이수진 의원한테도 엄청 시비 걸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털리고 야 이수진 의원이 눈 한번 빡 뜨니까 그렇죠. 쫄아가지고 지금 아무 얘기도 못해요. 이수진 의원이 법적인 시비를 시비를 따지겠다라고 하는 글을 올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이수진 의원에 대한 아무 글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쫄보다.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셔라 네. 라는 말씀으로 이번 꼭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